글리백 싸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값을 깎아라. 3년을 싸웠죠. 의료 서비스를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접근할 것인가. 제 이름은 강주성이고요. 1999년도에 만성골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골수식을 한 환자입니다. 이후에 한국백혈병환의회를 만들고요.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남들이 얘기할 때는 보건의료 시민운동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은요, 처음 나올 때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만 적응증이 허가돼서 나온 약이죠. 그러니까 급성백혈병 환자는 골수이식이라든가 항암치료나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하지만 만성백혈병 환자는 항암치료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골수이식이 아니면 결국 100% 다 사망을 했던 그런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에게 나온 약이 글리백이라고 해요.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왜 글리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글리백이 항암제 중에서 표적 치료제로 나온 첫 번째 약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글리백이 다른 어떠한 그전에 나왔던 항암제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약이 미국에서 이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출시될 때까지 단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국으로 들어온 약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약이 한국으로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환자들이 막 환호를 했지만 정작 이 약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약값이 한 달에 25,000원, 하루에 4알을 먹어야 되니까 10만원, 한 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 3년에 1억 800. 그럼 이걸 3년만 먹으면 되냐? 죽을 때까지 먹었어야 돼요. 약이 나왔는데 약값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돈에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글리백 싸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값을 깎아라. 그래서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싸움이었던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생존권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이걸 무려 3년을 싸웠어요. 처음에는 약값을 내려서 모든 환자가 약을 먹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이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싸움을 해서야 알았던 거죠. 그전에는 순진하게도 백혈병 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 한 3개월이면 될까? 한 반년이면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을 싸웠죠. 결국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쉽게도 약값을 갖다가 잘 못 깎았어요. 23,045원, 다시 해서 25,005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약값을 깎은 거죠. 하지만 환자들이 약을 먹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환자가 내던 본인 부담금, 약값의 30%였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처음으로 모든 암 환자들의 약값 부담금이 30%에서 20%로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20%, 20%에서 10%, 지금은 5%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죠. 그런 이유가 2003년에 끝났던 백혈병 환자들의 글리백 약값 싸움으로 인해서 모든 암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보험 적용을 한 것과 더불어서 제약회사가 약값의 일부를 다시 펀딩 해가지고 내준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약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환자들은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을 지금도 먹고 있지만 여전히 이 20년 지난 지금도 환자들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약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의료 제도나 다른 전 세계의 그 약가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한국의 근리백 약가 싸움이 계속 그 회자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약가의 문제가 의약품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죠. 근데 그걸 빼면 아마 특허와 독점의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그 약가 특허는 25년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형법적으로 특허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적응증을 갖다가 그 확대하면서 자꾸 특허를 갖다가 연장해 나가는 이런 수법을 쓰죠. 제약회사가 실제 빈곤하게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나 남미나 뭐 이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많은 환자들이 제네릭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게 되거나 하는 문제에 직면이 있죠. 최근에는 갤미 코리아에서 나온 그 혈관 조영제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독점이다 보니까 약가를 한 번에 뭐 3배, 4배, 5배 이걸 한 번에 올리죠. 그래서 약가 문제를 빼면은 특허와 독점의 문제가 환자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외에도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모든 국민이 실제 그 의료 서비스를 바로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문제인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문제는 올바른 접근성이 안 된다는 거죠. 의료 이용을 갖다가 남발하거나 오남용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쓸데없이 사회적 재원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감기 환자가 유치를 만나면 그 약을 안 줘요. 그냥 쉬세요. 집에 가서 향수탕물 먹고 그냥 쉬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저기 가죠. 네, 저기 가서 주사도 맞고 저기 가지고 막 갔는데 그 다음날까지 계속 증상이 있으면 신경질 내면서 저기는 좀 진료를 잘 못하나 봐 이러면서 그 옆에 있는 데 가고 또 약국에서 약도 사 먹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기약이라고 먹고 있는 그 약이 사실 감기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감기는 약이 없어요. 네, 쉬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어떤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지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에게 의료진이 또는 병원이 또는 의사가 이런 감기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의료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 그런 어떤 기회와 방법이 너무 넓고 의료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량이 많아지는데 그 이용량이 건강을 갖다가 좋게 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간병 문제입니다. 간병. 병원에 가면은 질병이 생기든 또는 사고가 나서 뭐 병원에 갔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는 오랫동안 가족이 입원하면은 또 다른 가족이 와가지고 병 수발을 들었어요. 근데 고령화 사회가 되고 가족들이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가족이 간병을 하지도 않고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해가지고 다 간병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비용이 굉장히 높고 한 달에 적게는 한 80에서 많게는 한 300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건 웃긴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간병 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이 낮다는 거죠. 우리 그 한국같이 일본도 1990년대까지 이렇게 똑같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간병인이 와가지고 간병을 했어요. 근데 비용의 문제, 간병 서비스 어떤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1990년대 말에 법 개정을 하면서 모든 간병인을 다 없애고 전문 간호 인력으로 간병 문제를 다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간병인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도 이 간호간병 시스템을 제도로서 확립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걸 하지 못하면 앞으로 제가 조만간에 병원에 가서 저 역시 간병을 하다가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저런 비용과 수준으로는 저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 또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그 질병이나 사고는 내가 걸리거나 그 안 당하고 싶어서 그 안 당하는 게 아니냐. 어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맡아드리면 똑같은 상황을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가급적 마지막 일로 이 간호간병 문제를 제도로서 한국 사회에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는 일단 공공재라고 봐야죠. 하여튼 모든 의약품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일단 이약이 없어서 사람이 죽거나 생명이 위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로 분류하고 관리를 또한 그것에 맞게 공공재에 준하는 형태의 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 접근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치를 받을 때 다 어떤 약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약과 관련한 다시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안전 또는 생명 이런 것과 관련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용어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생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제에 좀 많은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약에 대한 접근성을 갖다가 높일지 또는 그 약이라는 것이 전체 의료 시스템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될지 어떻게 약이 그 사람을 위한 약이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그 삶, 또 더 나은 의료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더 고맙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